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국 CNN의 간판 앵커였던 그녀가 서울 한복판, 낯선 어학당에 나타났습니다.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세계를 무대로 활약하던 그녀가 왜 갑자기 이방인의 땅, 서울의 교실에 앉았는지. 그리고 그 이유가 밝혀지는 순간 모두가 말을 잃었습니다. 한글을 배우러 왔어요. 지금 제 인생의 마지막 숙제가 생겼거든요. 카메라 앞에서 당당하던 그녀가 이제 작은 칠판 앞에서 한 글자씩 소리내고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그녀가 과거 한국을 향해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 나라는 아버지를 버렸어요. 난 한국을 절대 용서 못해요. 그녀가 그렇게 증오하던 한 나라, 한 문자를 향해 지금은 왜 고개를 숙였을까요? 그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CNN 화면 속에서 늘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죠. 안녕하세요. 저는 엘리자 스콧이라고 합니다. 시청자들이 신뢰하는 앵커라는 타이틀을 달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카메라 꺼지면 제 안에는 깊은 상처가 있었어요. 그 상처의 이름은 한국이었습니다. 아빠, 제발 일어나세요. 병실에서 아버지의 차가운 손을 붙잡으며 흐느꼈죠. 아버지는 한국계 입양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게 한국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들려주지 않으셨어요. 다만 어렸을 때 가끔 술에 취해 흐느끼며 내 나라가 나를 버렸어 라고 중얼거리던 모습만이 제 기억 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마지막 숨을 내쉬기 직전 제 손을 꼭 잡으며 희미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한글, 기억해줘. 장례식이 끝나고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던 중 낡은 사진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뒷면에는 한글로 뭔가 적혀 있었죠. 가슴 깊은 곳에서 분노가 차올라요. 그 나라는 아버지를 버렸는데 왜 마지막까지 그곳을 그리워했을까? 비행기 안에서 아버지의 유품 중 찾아낸 오래된 일기장을 펼쳤어요. 대부분은 영어로 쓰여 있었지만 가끔 한글 단어들이 끼어 있었습니다. 그 단어들의 의미를 알 수 없어 답답했죠. 직접 배워야 해. 아버지의 마지막 말, 그 의미를.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하며 귓가에 파일럿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한국, 서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이곳은 아버지의 뿌리가 있는 땅이자 제가 평생 혐오해온 나라였습니다. 인천에서 서울로 향하는 공항철도 안, 저는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 풍경을 무표정하게 바라봤어요. 고층 빌딩들과 네온사인이 빽빽하게 들어선 거리, 무심하게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는 사람들의 표정이 첫인상으로 다가왔습니다. 역시 차갑고 무뚝뚝하네.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죠. 서울역에 내려 지하철로 갈아타려는데 복잡한 노선도 앞에서 한참을 헤맸어요. Excuse me. 지나가는 젊은이들에게 말을 걸었지만 다들 바쁜 듯 시선도 주지 않고 지나갔죠. 가슴 속에서 불만이 치밀어 올랐어요. 아가씨, 어디 가려고 그래? 갑자기 들려온 한국어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작은 체구의 하얀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 넘긴 할머니가 저를 빤히 바라보고 계셨어요. 영어로 대답했죠. Sorry, I don't speak Korean.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서툰 영어로 말씀하셨어요. Where you go? 제 지도를 보여드리자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죠. 아, 광화문. Follow me. 김옥분 할머니. 그분이 제 한국 생활의 첫 인연이었습니다. 숙소 앞에 도착했을 때 할머니가 물으셨죠. Why? Korea come. 망설인 후 간신히 외운 한국어로 대답했어요. 한글, 배우고 싶어요. 할머니의 눈이 갑자기 반짝였습니다. 한글, 우리 글? 그러더니 주머니에서 작은 수첩을 꺼내 연락처를 적어주셨어요. 내일, morning, here, come. 할머니는 밝게 웃으며 말씀하셨죠. 한글 가르쳐 줄게. 다음 날, 할머니는 저를 작은 한옥으로 이끄셨습니다. 문패에는 배움터라고 적혀 있었어요. 안으로 들어서자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책상에 앉아 한글을 배우고 있었죠. 할머니는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어요. 네, 야학이에요. 60년 넘게 운영했죠. 할머니의 설명에 따르면 이곳은 한글을 배우지 못한 사람들을 위한 무료 교실이었습니다. 한글을 배우고 싶다고요? 이유가 뭔지 몰라도 꼭 가르쳐 드릴게요. 할머니가 한글 자음과 모음을 하나씩 가르쳐 주셨어요. 아침마다 옥분 할머니의 야학을 찾아가는 것이 일상이 되었어요. 기자 출신답게 저는 한글을 분석적으로 접근했습니다. 자음과 모음의 조합 원리, 소리와 글자의 일치성. 무엇보다 그 체계적인 구조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죠. 이건 정말 과학적인 문자 시스템이네요. 할머니에게 말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냉소적인 생각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건 그냥 문자일 뿐이야.
어느 날 수업이 끝난 후 할머니가 제게 차 한 잔을 건네며 말씀하셨어요. 오늘은 한글의 역사를 알려드릴게요. 할머니의 이야기는 1443년 세종대왕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 시절 양반들은 한자를 썼지만 대부분의 백성들은 글을 몰랐어요. 세종대왕은 모든 백성이 쉽게 배울 수 있는 글을 만들고자 했죠. 할머니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세종대왕은 말했습니다. 어리석은 백성도 쉽게 익혀 날마다 쓰기에 편하게 하고자 한다. 이것이 한글 창제의 목적이었죠. 그런데 당시 지배층은 반대했어요. 백성들이 글을 알면 통치하기 어려워진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요? 그럼 한글은 일종의 민주주의적 문자였던 거네요?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셨어요. 맞아요. 한글은 처음부터 모든 사람을 위한 글이었죠. 할머니는 계속해서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한글이 금지되었던 이야기, 그럼에도 비밀리에 한글을 가르치던 야학의 역사, 해방 후 문맹 퇴치 운동까지.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제가 처음으로 글을 읽었을 때 온 세상을 얻은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저는 아버지의 일기장을 다시 펼쳤어요. 이제는 한글 단어들이 조금씩 읽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움, 어머니, 고향. 아버지가 평생 가슴에 품고 살았던 단어들이었죠. 창문으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내가 알던 한국과는 너무 다르잖아. 점점 제 안에 혐오의 감정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한글이 단순한 글자가 아니라 누군가에게는 삶을 바꾸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날 밤 노트북을 켜고 처음으로 한글과 세종대왕에 대해 검색했어요. 전 세계 언어학자들이 한글을 가장 과학적인 문자로 평가한다는 기사들,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훈민정음의 가치. 점점 더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서울에 온 지 한 달이 되어갈 무렵 미국에 있는 전 CNN 동료 마이클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엘리자, 어떻게 지내? 한국은 어때? 영상통화 속 마이클의 모습이 반가웠습니다. 여기 정말 놀라운 곳이야. 마이클, 저는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어요. 내가 지금 한글에 대한 다큐멘터리 기획을 생각하고 있어. 세종대왕이 백성들을 위해 만든 문자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지. 정말 놀라운 이야기야. 제 열정을 담아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마이클의 반응은 냉담했어요. 한글, 한국, 무슨 듣보잡 문자야. 시청자들이 관심이나 가질까? 그의 비우는 듯한 표정에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엘리자, 내가 왜 갑자기 그런 변방, 국가의 문자에 관심을 갖는지 이해가 안 가. 그 나라 글이 뭐 어쨌다고.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변방 국가라고. 한국은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야. 그리고 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으로 설계된 문자 중 하나라고. 통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동안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가슴 속에서 이상한 감정이 솟구쳤습니다. 왜 내가 혐오했던 나라가 지금은 조롱당할 때마다 내 가슴이 아픈 거지? 다음 날 야학에서 옥분 할머니에게 이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할머니, 제가 이상해진 것 같아요. 전에는 한국을 싫어했는데 이제는 누가 한국을 무시하면 화가 나요. 할머니는 따뜻하게 미소 지으셨어요. 그건 당신이 진실을 보기 시작했다는 증거예요. 그날 수업이 끝난 후 할머니는 저를 한글박물관으로 데려가셨습니다. 한글의 창제 과정, 세종대왕의 업적, 그리고 한글이 현대에 이르기까지의 진화를 보여주는 공간이었죠. 보세요. 세종대왕은 자음을 만들 때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떴어요. 기역은 혀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이고 니은은 혀가 위신몸에 닿는 모양이죠. 할머니의 설명에 저는 경이로움을 느꼈어요. 야학에서 한글을 배운 지 석 달째, 저는 아버지의 일기장을 거의 읽을 수 있게 되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어느 날 밤, 한글 공부를 하다 지친 몸으로 침대에 누웠는데 꿈속에서 아버지를 만났어요. 엘리자, 내 딸. 꿈속의 아버지는 젊고 건강한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어느 산책로를 걷고 있었어요. 아빠, 당신이 말한 한글 배우고 있어요. 정말 놀라운 문자예요. 아버지는 미소를 지으셨죠. 그래, 한글은 단순한 글자가 아니란다. 내 정체성이었어. 하지만 왜요? 한국은 아빠를 버렸잖아요. 제가 물었어요. 아버지의 표정이 슬퍼졌습니다. 아니란다. 진실은 달라. 그 순간 꿈에서 깨어났어요. 진실. 아직 내가 모르는 진실이 있는 거야? 다음 날, 저는 옥분 할머니에게 도움을 청했어요. 할머니, 한국의 입양 역사에 대해 알고 싶어요. 할머니는 해방 후 전쟁을 겪으며 많은 아이들이 해외로 입양됐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한국은 전쟁의 폐허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치던 시기였고,
많은 아이들이 더 나은 삶을 위해 해외로 보내졌다는 거죠. 그날 저녁, 저는 아버지의 오래된 일기장을 다시 꺼내 더 자세히 살펴봤어요. 이제는 많은 부분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한 페이지가 눈에 들어왔죠. 내가 그 나라를 미워하게 만든 건 그 나라 때문이 아니었다. 아버지의 글을 읽으며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일기장 뒷부분에는 제게 쓴 편지가 있었습니다. 엘리자, 내 딸에게. 나는 한국을 미워했다. 그곳이 나를 버렸다고 생각했으니까. 하지만 진실은 달랐다. 차별은 한국이 아닌 미국 내 입양 시스템과 무지한 사회의 편견 때문이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아버지는 계속해서 썼습니다. 내가 한국어를 잊어버린 것이 가장 큰 후회다. 내 정체성의 일부를 잃어버린 셈이니까. 한글은 단순한 글자가 아니다. 그것은 나의 뿌리이자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열쇠다. 다음 날, 저는 처음으로 한글로 짧은 편지를 썼어요. 아버지, 이제야 당신 마음을 조금 알 것 같아요. 한글을 배우면서 당신이 왜 그토록 그리워했는지 이해하게 됐어요. 당신의 뿌리를 찾아드릴게요. 그 편지를 품에 안고 저는 한국에서 아버지의 출생 기록을 찾아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옥분 할머니의 도움으로 입양기관을 방문했어요. 그곳에서 아버지의 원래 이름을 알게 되었죠. 김준호, 1953년 서울에서 태어나 1957년에 미국으로 입양되었다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한국에 온 지 1년이 다가옵니다. 저는 이제 간단한 한국어 대화가 가능해졌어요. 야학 교실에서 다른 학생들과 함께 공부하며 한글의 아름다움에 점점 더 매료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옥분 할머니가 놀라운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엘리자 씨, 서울대학교에서 한글날 특별 강연에 당신을 초청했어요. 깜짝 놀랐어요. 왜요?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셨죠. 당신의 이야기가 알려졌어요. CNN 앵커 출신이 한글을 배우는 이유, 그리고 입양인 아버지의 이야기까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아버지의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 수락했죠. 강연 준비를 위해 저는 더 깊이 한글의 역사와 가치를 공부했습니다. 강연 당일, 서울대학교 강당은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단상에 올랐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엘리자 스콧입니다. 한국어로 인사를 하자 청중들이 따뜻한 박수를 보내주셨죠.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이야기는 한글의 구조만이 아니라 한글을 지켜낸 한국인들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어요. 저는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한국계 입양인이셨지만 자신의 뿌리에 대해 거의 알지 못했죠. 저는 한국에 와서 겪은 경험, 옥분 할머니의 야학에서 한글을 배운 이야기, 그리고 아버지의 진실을 알게 된 과정을 솔직하게 나눴어요. 김옥분 할머니는 저에게 한글만 가르쳐 주신 게 아닙니다. 한글 속에 담긴 정신, 역사, 그리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알려주셨죠. 할머니의 사연, 야학, 해방 이후의 문해운동, 이런 이야기들을 전하자 강연장이 숙연해졌어요. 문자는 그냥 문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인생 그 자체입니다. 강연이 끝나고 많은 사람들이 질문과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다가왔어요. 특히 한 노 교수님의 말씀이 기억에 남습니다. 스콧 씨, 당신은 외국인의 시각으로 우리가 잊고 있던 한글의 가치를 일깨워 주었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제안을 받았습니다. 엘리자 씨, 서울대학교에서 당신을 국어국문학과 특별연구원으로 초빙하고 싶대요. 한글의 세계화와 다문화 소통이라는 연구 프로젝트예요. 너무 놀라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서울대학교 연구원으로 일하게 된 지 6개월, 저는 한글과 세계 문자 체계에 관한 비교 연구를 진행하며 한글의 과학적 우수성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어요. 동시에 저의 한국어 실력도 눈에 띄게 향상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CNN에서 연락이 왔어요. 엘리자, 우리가 잘못 생각했어. 한글에 관한 특집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려고 하는데 당신이 진행해주면 좋겠어. 마이클의 목소리였습니다. 당신의 강연 영상이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어. 사람들이 더 알고 싶어 해. 마이클의 제안은 달콤했어요. CNN으로 돌아가 전 세계의 한글의 가치를 알릴 수 있는 기회였으니까요. 저는 옥분 할머니를 만나 상담했습니다. 할머니는 지혜롭게 말씀하셨죠. 양쪽 다 할 수 있잖아요. 여기서 연구하면서 다큐멘터리도 만들고 그게 당신의 사명이라면요. 다음 날, 저는 마이클에게 전화해 조건부 수락을 알렸습니다. 다큐멘터리는 만들겠어. 하지만 서울에 베이스를 두고 내 방식대로 진행할 거야. 단순한 문화 소개가 아니라 한글이 가진 철학적, 역사적 가치를 제대로 담아내고 싶어. 그리고 떠나기 전날, 저는 옥분 할머니를 찾아가 특별한 선물을 드렸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야학에 기부금을 마련한 거예요. 할머니, 이건 김준호,
제 아버지의 이름으로 드리는 선물이에요.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한글을 통해 새 삶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저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한국은 아버지를 버린 나라가 아니라 아버지를 안아줬어야 했던 나라였어요. 이제야 그걸 이해했어요. 할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시며 말씀하셨죠. 우리가 안아줄게요. 당신도 이젠 우리 사람이니까. 그 순간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할머니와 저는 말없이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그 포옹 속에서 모든 오해와 편견이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어요. 1년 후 UN 문화포럼이 뉴욕에서 열렸어요. 세계 문자 체계와 문화적 정체성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 행사에 저는 마지막 강연자로 초청받았습니다. 무대에 오르기 전 가슴이 두근거렸죠. 객석에는 옥분 할머니와 서울대 교수님들도 보였어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어로 인사를 건넨 후 영어로 전환했어요. 오늘 저는 단순한 문자 하나가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을 그리고 한 민족의 정체성을 지켜낼 수 있는지 이야기하려 합니다. 대형 스크린에는 제가 제작한 다큐멘터리 한글 문자 이상의 기적의 일부가 상영되었어요. 세종대왕의 이야기, 한글 창제의 철학적 배경, 일제강점기와 해방 후의 문해운동, 그리고 저와 아버지의 이야기까지. 관객들은 숨죽여 지켜봤습니다. 나는 기자였습니다. 논리와 데이터로만 세상을 판단했죠. 하지만 한글은 논리가 아닌 사람으로 다가왔습니다. 감정이 북받쳐 목소리가 살짝 떨렸어요. 제 아버지는 평생 자신의 뿌리를 찾아 헤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한글이라는 단서를 남겨주셨죠. 청중들 사이에서 감동의 웅성거림이 들렸습니다. 처음에 저는 한국을 아버지를 버린 나라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한글을 배우면서 역사의 아픔과 그 속에서도 피어난 희망의 이야기를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유창한 한국어로 발표의 마지막 부분을 준비했어요. 세종이 만들고 백성이 지켰고 이제는 제가 사랑하게 된 문자 한글은 인류가 함께 배워야 할 살아있는 기적입니다. 청중들은 기립박수를 보내주셨죠. 강연이 끝난 후 많은 언론사들이 인터뷰를 요청했어요. 기자들 앞에서 저는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현재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 석사과정 중이에요. 앞으로 한글의 가치를 세계에 알리는 일에 평생을 바치고 싶습니다. 리셉션장에서 옥분 할머니가 다가오셨어요. 엘리자, 자랑스러워요. 당신 아버지도 하늘에서 보고 있을 거예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모두 할머니 덕분이에요. 다음 날, 우리는 아버지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옥분 할머니와 함께요. 묘비 앞에 무릎을 꿇고 한글로 쓴 편지를 올려놓았어요. 아버지, 이제 저는 한글을 사랑해요. 그리고 한국도요. 당신이 끝내 찾지 못한 뿌리를 제가 찾았어요. 이제 편안히 쉬세요. 귀국 비행기 안에서 저는 새로운 책을 구상했어요. 한글, 나를 찾아준 문자라는 제목의 책이었죠. 이 책은 아버지의 이야기와 제가 한글을 통해 발견한 새로운 세계, 그리고 한국의 아름다움을 담을 예정이었습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길, 비행기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나는 한글에게 졌어. 내 편견과 오해를 모두 내려놓고 그 아름다움에 완전히 항복했어. 하지만 그 패배 덕분에 나는 더 넓은 세계를 얻었어.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하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이제 이곳은 제 제2의 고향이었어요. 서울대학교 연구실로 돌아와 책상 위에 아버지의 사진과 함께 작은 태극기를 놓았어요. 아버지, 이제 우리는 두 나라의 다리가 되었어요. 당신이 꿈꾸었던 것처럼요. 노트북을 켜고 새 다큐멘터리 시리즈를 위한 기획안을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세계의 문자, 그리고 한글이라는 시리즈였죠. 이제 제 사명은 분명했습니다. 한글의 가치를 세계에 알리고 문자가 가진 사회적, 문화적 힘을 탐구하는 것이요. 연구실 창밖으로 서울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이 도시는 이제 제게 낯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영혼의 일부가 된 느낌이었죠. 아버지, 저는 이제 정말 행복해요. 당신이 마지막으로 남긴 단서 덕분에 저는 새로운 세계를 발견했어요. 책상 위에 놓인 아버지의 사진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버지, 이제야 말할 수 있어요. 한글은 정말 대단한 문자예요. 그리고 한국은 정말 아름다운 나라예요. 그리고 한글로 마지막 문장을 적었어요. 세종이 만들고 백성이 지켰으며 아버지가 그리워하고 이제는 제가 사랑하게 된 문자. 한글은 인류의 자랑이자 제 영혼의 새로운 고향입니다. 지금까지 엘리자 스콧이었습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단 1초면 충분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이어나가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언제나 여러분 곁에서 감동적인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은 감동의 수다였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이 영상이 울림이 있었다면 가족과 친구에게도 꼭 공유해주세요. 늘 건강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